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2사기 일반 리치온탑의 양민희입니다. 저는 9년차 전업주부로서 살림 경영과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독서와 가계부 쓰기이고 특기는 정리정돈입니다. 용돈 1원도 없는 남편과 책벌레 큰딸, 스스로 공부도 정리도 잘하는 둘째 딸과 살고 있습니다. 예부 언니로서의 목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사서 일은 하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금융지능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은 자기 부모님처럼 너무 아끼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싫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를 했고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만기가 돌아온 거예요. 집주인은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 통장을 보니까 고작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적기는 했지만 2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이라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기도 했고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안 돼서 저희는 아는 것이 없어서 대출은 생각도 못했고요. 관리비를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계부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맞벌이 가족의 저축금액을 보면 저희 집과 차이가 많이 나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출이 훨씬 많고 저축금액은 우리 집과 비슷한 가정이 많더라고요. 매월 저축금액이 차이 나는 만큼 나는 조금 천천히 갈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아낄 궁리를 하기로 했어요. 저의 짠테크 노하우는 주기적인 정리와 점검인데요. 있는데 또 사기, 저렴하다고 해서 쟁여놓기, 정리를 위한 정리 도구를 사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살림을 살피고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도록 정리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성형은 살을 정리하는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살림을 정리하는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쓸 때 저에게 맞는 항목이 정해진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항목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저의 관리 대상은 바로 식비인데요. 제휴에서 배운 일주일 생활비 정하기, 식단을 짜고 장볼 목록을 적어두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장볼 때 꼭 목록을 만들어서 가고 주로 혼자 가서 가족들이 예기치 않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을 차단해요. 안 쓰면 100% 할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너무 신선한 말이었어요. 100% 할인을 받으려고 일단 없이 살아보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옷 사기를 미루는 중이에요. 전업주부라 매일 차려입을 일이 없어서 교체 시기가 있는 것이나 해지는 것들만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은 최소 3, 4년, 길게는 20년까지 된 옷도 있어요. 저는 키 오브 리치 시즌 1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팀원들이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뭐 하나는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여행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덕분에 그 해의 저축액이 최고를 달성했어요. 또 여자가 3명인 집이지만 미용실은 신랑만 다녀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3,000원짜리 가위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만 한답니다. 엄마 빵 먹고 싶어요. 떡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간식 사 먹는 횟수를 정했어요.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3번까지만, 간식은 도서관 가는 날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에 없던 요구를 들어줄 때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간식을 사지 않아요. 이런 경험으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돈의 가치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작성하는 로드맵처럼 아이 교육에도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책과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 6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현재 학기에 또 다음 방학 중에 목표를 설정해두고 아이가 배울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선행은 아이가 진도를 소화하면 한 학기까지만 나가고 학원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아이가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가르치지 못하는 과목만 보내자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에서도
대체할 수 없을 때만 지출하자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유치원비만 나가고 첫째는 피아노 학원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료가 무궁무진해서 정리만 잘해두고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의논하고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의 소유와 소비 욕구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일주일에 3번까지만 사 먹을 수 있고요. 아빠 월급이 나오면 간식 또는 다이소에서 3,000원 이내에 원하는 것을 사기로 하고 있어요. 또 장난감은 1년에 한 번 5만 원 이내로 생일에만 살 수 있고요. 이때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은 약속만 잘 지킨다면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도 1년에 생일도 잘 기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돈을 직접 관리하게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저의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카페에 공유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나서지 않아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첫째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1학년 입학 당시에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나, 혼자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서 기다릴 때 같은 반 엄마인 것 같은 분에게 말을 걸어서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졌어요. 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향이 맞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집이 오는 방향이 같다 보니 자주 놀고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2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다른 단짝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자기랑 맞는 친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엄마들 모임이 없어서 저는 모임이 없고요. 아이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휴대폰을 아직 사주지 않아서 학교 후에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전날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 후에 집에 들려서 돌아오는 시간을 약속하고 놀고 와요. 방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돈을 아낀다고 매일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의 첫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가기 좋은 곳을 찾아 목록을 만들어 두었어요. 도서관, 미술관, 체험관 등 찾아보면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곳이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목록에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도장 깨기를 해요. 야외 활동이 가능한 날에는 주로 놀이터나 숲 체험을 가기도 한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더위를 피해서 도서관을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질 무렵 집 근처 놀이터에서 물총놀이를 할 거예요. 방학 때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이라면 식비라고 생각해요. 삼시세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럴 때 아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메뉴나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적어놓고 일주일 식단을 같이 짜보세요. 음식을 할 때 같이 만들거나 상차림을 함께 하면 아이에게 좋은 경험과 교육이 될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는 건 바로 통장 잔고가 아닐까요? 매월 저축 목표액을 달성하면 생기는 뿌듯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저축 목표액을 쥐어짤 수 있을 만큼보다는 조금 낮게 정하고 있어요. 목표한 저축 금액보다 많이 저축을 하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날씨 탓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 탓인지,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이 무료해졌는지,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불만 때문인지 생각해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날씨 문제는 기다려보고요. 감정 때문에 생긴 이유라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소소한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신랑에게 애들 맡기고 혼자 시간을 갖는다든지, 평소에 먹지 않던 매운 걸 먹는다든지. 또 이런 방법들은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찾아보거나 책을 읽어서 스스로 중요한 곳에 데려다 놓는 연습을 하곤 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기 싫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실컷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자요.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기거든요. 짠테크를 오래 유지해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저축 금액이 늘고 지출 금액은 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런 소비와 저축 습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서 아이들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짠테크를 현명한 소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명한 소비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라는 점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다 해주려기보다는 뭘 해줘야 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결핍을 통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결핍을 통해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때에 맞는 장난감, 다양한 경험, 빠른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 생각할 시간에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할 시간에 품에 안치고 책을 읽어주세요.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1년, 2년 쌓이다 보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하고 크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외 활동이 가능한 날에는 야외 활동 교칙을 가지고 그 금액에 첫째가 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